10년 만에 열린 현대차 생산직 공채 지원 접수 첫날. 오전 일찍부터 채용 사이트에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순식간에 대기자만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채용 규모는 400명. 고졸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나이와 성별, 전공을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무스펙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오랜만에 공채인데다 정규직 연봉이 1억 원에 달하고 정년 보장과 복지 수준도 국내 최고여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동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산 인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채용은 흔치 않은 기회로 보여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족보로 불리는 기출 문제를 비롯해 각종 합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생산직 채용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자 이례적으로 투명한 채용 절차와 청탁 사절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5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기아차 채용 사례에 비춰 이번 현대차엔 10만 명 이상이 지원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고시로 불릴 만큼 이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채용은 질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채용 시장의 맨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네, 현대차 채용이 참 핫한 이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년 만에 이제 신규 채용한다는 소식에 쏠리는 관심이 정말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해서 오는 12일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이미 접수에 성공한 분들은 시작부터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많게는 10,0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현대차의 채용 페이지는 하루 종일 접속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내년까지 모두 700명의 기술직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올해 적어도 400명은 뽑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첫날부터 쏟아진 관심을 보면 최소한 지난해 기아차에 몰렸던 500대 1의 경쟁률을 뛰어넘는 경쟁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온라인에서도 현대차 생산직을 이른바 킹산직이라고 부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현직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사무직들마저 지원해보고 싶다면서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는다는 겁니다. 내가 석사인데 학력을 좀 낮췄어도 되나 묻거나 대졸자인 것만으로는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한 고졸이나 전문대졸들을 따라갈 수 없겠지 고민하는 글도 보입니다. 예전에 현대차 단협 교섭에서 노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주는 조항을 만들었다가 큰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그 문구가 삭제됐죠. 이번 신규 채용에 관심이 이 정도로 쏠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공정하게 뽑겠다고 따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10년 만에 기술직 신입 채용이고 연령이나 성별 제한 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해 외부의 관심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제 많이들 보셨으니까 대충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왜 그런지 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네네. 솔직히 현대차 생산직이 참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보이는 건 또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현재 대기업 네. 사무직인 그 지원 희망자 한 명이 온라인에 남긴 말 한마디를 봤는데요. 이게 MZ세대가 이렇게 현대차 생산직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한 구절로 축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급할수록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에 자신이 없고 이른바 줄도 타야 할 것 같고 어차피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 생산직은 평균 연봉이 9,600만 원입니다. 정년도 보장되고 업무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어제 나온 산업연구원의 MZ세대에 대한 한 보고서가 현대차 채용에 쏟아지는 이렇게 큰 관심과 궤를 같이 합니다. 네, MZ세대가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위. 12년 전만 해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19년까지 10만 4천여 명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7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조사한 건데요. 2008년만 해도요. 약간 박봉이어도, 야근이 많아도, 업무 강도가 높거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쌓여도 나 젊으니까, 아직 청년이니까 내가 좀만 참고 견디면 여기서 많이 배우고 발전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으로 오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은 7가지 항목 중에서 최하위권인 6위가 되고요. 중하위권에 위치했던 소득과 근로시간이 1, 2위로 올라옵니다. 돈과 워라밸입니다. 근데 공 기자 궁금한 게요. 네. 워라밸 하면은 솔직히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게임이 좀 시들고 있어요. 네, 그게 그렇죠. 네. 통계청이 지난 2021년에 발표한 걸 보면 청년층의 직장 선호도 1위가 대기업이 됐습니다. 공무원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과거 공무원의 인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역시 고용 안정성이 크게 작용했던 건데요. MZ세대에게 고용 안정성은 여전히 큰 가치지만 12년 전만큼은 아닙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나오지만요. 특히 M세대보다 1997년 이후에 태어난 G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소득, 그리고 워라밸, 바로 지금 내 손 안에 쥘 수 있는 실리란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나 간판만으로는 집값은 치솟고 자산의 벽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지금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던 시기까지는 발전 가능성이 가장 선호되는 가치였고,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면서 불안이 커지기 시작할 때 고용 안정성이 크게 부각됐다면요. 평생 벌어도 번듯한 집 한 채 내 손으로 마련하기 힘들다는 초조감이 팽배한 이제는 소득, 그리고 바로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보장하는 워라밸이 확실히 청년층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가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 버핏 편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현상의 이면에 있는 함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함의들을 참 잘 짚어주셔가지고요. 당장 저만 해도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